백종원 대표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종원 대표가 지금 성공한 외식업계 대표 아닙니까? 이제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 자리를 부른 건 아니고요. 성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패가 좀 더 많이 있었다. 예전에 한 번은 초기에 요식업 하다가 IMF 한번 회사 말아먹은 적 있죠. 그 외식업이 아니라 그 건축업하고 그러니까 무역업 예예 맞습니다. 외식업에서 돈을 벌어서 망해서 쫄딱 망했었습니다. 쫄딱 망해서 죽으려고 생각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합니다. 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자료 화면 좀 한번 떼줘 보십시오. 대표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승전 치킨.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을 어디 나오든지 이과를 나오든지 문과를 나오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연계열이든지 공학이든지 의사라든지 뭐든 간에 마지막에는 치킨집 열어서 끝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6위 정도 한다면 6위 정도. 너무 많죠? 예, 많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6.4%고 우리나라가 25.4%니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규모인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게 음식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책들 지원 대책 많이 냈다고 하는데 혹시 정부가 무슨 최근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 대책 마련해서 뭐 발표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봐봅시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최근에 8월달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한 6가지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음식점 정책 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가맹점 가맹본부가 상생분지 확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 골목 상권도 돌아다니고 하시던데 그 업체들이 8월달에 정부가 이런 대책 해놓고서 하니까 우리 장사하기 쉬워졌더라, 어려움이 싹 사라졌더라, 안 망하겠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것은 정부 대책은 있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머리를 짜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가 망하고 살고 있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다라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료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적을 하는 사람이 이번 발표한 지원 대책을 다 혜택을 받으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 이거 보면은 연간 한 651만 원 정도. 그것도 모든 대책을 다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가 되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도 되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고 긴급 융자담 다 주고 이거 다 되면은 뭐 4만 원, 6만 원 다 돼서 월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5만 원 때문에 이 업체가 망하거나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영업자들의 문제, 망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리돼야 될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업체가 망할 것을 두 업체를 키워서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제가 음식 장사를 시작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지금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뭐랄까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통계 경영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비책도 많이 내오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되냐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결국 자영업자를 위한 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서 결국 통하는 게 어떤 거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사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원리를 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도태돼야 돼.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시장이 너무 시장에 비해서 너무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먹는 장사 안 망한다. 밥 장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전에 시장이 포화가 되기 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밥 장사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밥 장사 지금 직접 체리해서 1년 안에 망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많이 망합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예. 네. 자, 10개 음식점이 생기면은 그 중에 8개가 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업체의 각 개별 업체가 잘잘못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구조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정부가 이런 음식점 자영업에 뛰어드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백종원 대표님께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강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언제까지 맡아서 하겠어요? 방송 365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대책, 그런데 정부가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병이라는 거는 병이 났을 때 치료도 필요하지만 병 나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해서 근데 또 건강 관리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양쪽에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부에서 하고 있는 처방도 좀 필요하고 그 앞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이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시스템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중요한 사업 형태고 발전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명예퇴직후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참여하거나 취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음식 참여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충분한 대책 교육하고 해야 되는 것이 가맹점만 모집을 해서 장사를 하는 소위 장사 수반으로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건전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좀 더 많이 육성돼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하기가 너무 쉽지만 어느 누구도 외식업을 통해서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좋으면은 본사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사실 위생이나 노동이나 뭐 세무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을 하면 그분이 나중에 프랜차이즈업을 관두고 다른 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브랜드를 만들다 하더라도 이미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을 정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특히 지금 젊은 층들이 국내에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외식 업체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해외에 한 80여 개 업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 층들도 뭐 국내 프랜차이즈라든지 대표님 회사에 있다가 외국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늘려서 해외 음식점 일자리 만들어야 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훈련을 써서 해외에 나가서 준비된 사람이 나가서 정말 넓은 시장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많이 매장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력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외식업 시장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저희 같은 경우 선배지만 선배도 사실 좁은 시장에서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배를 가리키는 이유도 사실 넓은 시장을 가면 정말 시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식점 관련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국내 안에 작은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살 깎아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투자해주고 지원해주면은 나가서 해외 일치 할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평소 뭐 방송 출연이나 광고료 이렇게 받아서 주머니에 챙기는 게 아니라 한식 조례학과 학생들 장학금으로 뭐 지원도 하시고 예, 예. 저소저리 환자 치료비로도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공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를 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사업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보다는 번 돈으로 사업 자체를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그럼으로써 기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니 진짜로 1억 벌어서 50% 기부해봐 5천만 원인데 그거 계속 사업에 투자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만들면 사실 보육 창출도 되고 100억에 10%면 사실 그게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얘기를 못 하고 이게 있었던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표님께서 방송에서는 주로 서울 쪽 업체들만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업체 좀 왔으면 좋겠고 특히 여수에도 청년몰 하고 있는데 잘안 거기 꼭 가겠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아니 사실은 왜 서울만 했냐면 이게 제작비가 별로 없어갖고 이 서울에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지방도 하려는데 지방에 특히 이번에 대전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청년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여수에 꼭 예. 꼭 방문해서 그 노하우 알면 알려주시죠. 제 맘대로는 안 되지만 방송국에서 예. 별도로라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